이제 신고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했어요. 이게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산평가 계약공사 조건기한이거든요.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 6가지가 당목계대 개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표에도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하고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을 같이 엮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여 암기하는데 이게 말만 틀릴 뻔 똑같다는 얘기죠. 당사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이고요. 목적 부동산이거든요. 이게 목적 부동산인데 대상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 들어와야 되고 실제 거래가 들어와. 이게 대금이 실제 거래 가격이죠. 말만 틀릴 뻔 똑같다.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공사 인적사항 및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이거 들어가야 되고 신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조죠. 그러니까 이게 스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당목과 계대. 이게 중조였다고 그랬죠? 중조. 지금도 그래서 중조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목, 계대, 개조. 그래서 당목과 계대를 스님이 좋아하신다. 중이 좋아하신다. 그렇게 이제 기억했었던 건데 요걸 이용하여 암기하고요. 근데 이게 쉽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이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죠? 이거잖아요. 이게 더 어렵나?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렇게 이제 6하원칙 중에 4가지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여기에 개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약공사와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신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갈 때 이 사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재예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재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요. 거래계약서에도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재는요.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에서도 잘 묻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서도 잘 물어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신고서 작성률을 공부하는데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있죠.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도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겠어요? 맞죠?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물었다. 그럼 신고사항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고서 기재 내용하고 신고사항은 같은 맥락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법상 제한 같은 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또 해두시고 여기에 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권리관계 같은 거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눈에 알아보시고 자 이제 문제는 옆에 83쪽에 이 부분이 문제죠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번이 양과로 2번이 법인이 주택을 만약에 취득하십니다. 그럼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그럼 이때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면은 먼저 동그라미 1번이죠. 법인의 등기 현황과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인지 여부, 그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다음에 상대방이 만약에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또 법인이었다. 그때는 매도법인, 매수법인 간에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신고하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짜고 칠까봐 그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그 임원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이거 신고도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면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있거든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내야 돼요. 여기를 보면요. 요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등기 현황, 이 법인이 설립을 언제 했는지, 자본금은 얼마인지, 대표자는 누구고, 임원은 몇 명 있는지, 그 다음에 법인의 그 목적 사업은 무엇인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요거를 내게 돼 있죠. 이게 다만 거래 당사자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주택을 거래한 상대방,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국가 등이 있거나, 아니면 그 공급계약이었다. 공급계약이라든가 주택의 공급계약이라든가 주택의 분양권 전매계약이었어요. 이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주택을 공급하는 자 있죠? 이 자는 다 법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런 등기 현황을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상대방이 이제 그 법인, 공급하는 자가
이거 투자법인 여기와 관련이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이죠. 주택 분양권 전매계약. 그래서 그 전매계약도 어차피 이제 공급자가 그 법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제외시킨다. 이때는 요거 안 들어와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안 들어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법인이 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법인은 주택을 샀다. 사면은 그 주택의 취득 목적과 그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과 그 지급 방식, 이거 수표로 줬는지 계좌 이체를 했는지 아니면 현금 막치게 했는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주택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용 계획까지 다 신고. 그러니까 이게 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서가 있거든요. 취득자금 조달 및 그 주택의 이용 계획서가 있는데 입주 계획서죠, 정확하게. 그래서 서식은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있는데 요거를 써내게 돼 있습니다. 주택을 법인이 매수했을 때. 그러면 결국 이 얘기네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금액에 관계없죠.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법인은. 이거 법인이 자꾸 이제 투자를 해갖고 이게 투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요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게 한 거예요. 법인은.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이 투기과일지구예요. 투기과일지구에 있는 주택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럼 법인은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라는 게 이게 주식 팔아갖고 샀는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 팔아갖고 샀는지. 그죠? 그래서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가 들어와야 된다. 어디 있는 주택이라고요? 투기과일지구. 우리는 지금 현재 투기과일지구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 서구 투기과일지구로 묶여있죠? 그래서 어쨌든 투기과일지구 내 주택이었다. 그럼 법인은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과로 3번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엔 법인이 아닌 자예요. 그럼 개인이란 얘기죠. 그럼 개인이 만약에 법인이 아닌 자가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인 주택이었어요.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했다. 6억 이상. 그럼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에 이용 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었죠. 그럼 이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얘기죠.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에요. 이 주택이라면 법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었다. 그 지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주택이었을 때 이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다만 이거 주택을 매수하는 자가 국가 등이었습니다. 그럼 국가 등은 자금 조달 계획을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과로 4번입니다. 양과로 4번이 이번에 추가된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주택을 계속 찍어 눌러대니까 이게 자금이 자꾸 토지로 물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받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이 토지에 이용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 서식이 생겼어요, 이것도.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했을 때는 들어오는데 그러면 수도권 등이 있는 토지였어요. 그럼 수도권 등이라 하는 건 수도권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근데 등이라고 그랬죠. 수도권 등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등에 광역시와 세종시가 들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러면 수도권 등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토지, 그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토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광역시가 몇 개 있어요? 네? 5개, 6개. 6개 있습니다. 특별시 하나에 광역시 6개 있죠? 뭘 손가락 뽑아봐 6개면 6개지?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거는. 6개 맞을 겁니다. 일단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6개가 있죠.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이 토지라든가 또는 세종시에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럼 이때는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1억 이상이에요. 1억 이상인 토지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과 이걸 거래하게 되면 이때는 매수하게 되면 이거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분 거래 있죠. 지분.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로서 지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거 쪼개 팔까봐 그런 거예요. 이거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 안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있는 토지인데 이게 만약에 지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지분을 매수하면서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었다. 그래도 이거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등에서 소재한 토지는 지분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럼 지분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럼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1억 이상. 나머지 그럼 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은 얼마 이상?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이었을 때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국가 등이 있었어요. 그럼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근데 특이한 게 토지에 대해서는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 있죠. 이건 제외됐죠. 왜 그랬는지 이거 암기하지 말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일순환 하신 분, 우리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내는 거 맞아요?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내게 돼 있죠. 그럼 지금 다시 기억하세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해 두시고 다음 그 밑에 이제 거기 그 당구장 표시, 당구장 표시가 아니고 별 표시. 가격 산정할 때 2개 이상의 토지 거래하면 가격 합산하라고 그랬죠. 가격 합산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과거 1년 내 매수한 마땅한 토지 가격 포함하되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이미 신고한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뭐 크게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해만 해두시는데 가격 산정할 때 2개 이상의 토지를 합산하여 이거 1억 6억을 따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거 1년 내 매수한 마땅한 토지다. 그럼 이거 가격 합산하여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쪼개서 사는 걸 막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에 있는 토지를 지금 현재 7천만 원 사는 거야. 7천만 원 사는데 그러면 자금 조달에 낼 일이 없죠. 낼 일이 없는데 따져봤더니 여기 맞닿은 토지를 이 사람이요. 이게 4천만 원을 주고 1년 내에 산 적이 있어요. 그럼 합산하면 1억이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이때는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쪼개서 사고 있는 거죠 지금. 순차적인 기간을 두고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시켰죠. 가격 합산할 때 이게 만약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가.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투기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1억 이상 6억 이상 나대지만 대상이지. 나대지만.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는 대지권으로 쓰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고 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외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신고한 토지는 당연히 제외시키겠죠. 뭐. 그래서 이해만 해두세요, 이건. 그래서 금액이 중요합니다. 1억 6억 기억해야 되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거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거 어떤 식으로든 꼭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예외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제자가 저도 문제를 지금 내면서 내가 주말에 있잖아요. 문제를 150문제를 냈어요. 아니,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주말에 150문제를 냈는데 하여튼 어디 쓸 데가 있어서 내가 냈거든. 냈는데 하여튼 와 문제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거래식 이거 있잖아. 이거 내면서 항상 내가 느끼는 거지만 예외가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예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내면 이거 바로 태클이에요. 그래갖고 나한테 출제하라면 나 이거 안 내. 일단. 근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해해 두셔야 되죠. 꼭 이게. 그래서 어쨌든 토지 1억 이상 6억 이상 들어왔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